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실용적인 학문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실용성이 없는 학문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등등. 어느 순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어닥친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인문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걸까요? 물만 주어도 어느 순간 쑥 키가 자라있는 콩나물처럼 인문학이 우리를 성장시켜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캠퍼스는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막 열심히 이제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같습니다. 아름답다. 예.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걸까요? 예. 이제 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자기 인생의 나침판을 정하는 시기들 같아요. 학생들은요. 예, 우리들도 그렇고 1년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 그 시계가 중요하냐 나침판이 중요하냐 그러는데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시계가 중요한가 내비게이션이 중요한가 나침판이 중요한가. 제가 바보라서 이렇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내비게이션이요. 네. 저는 그래도 나침반일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예.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요, 네. 자기가 길을 딱 정해가지고요,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에게 저에게 어떤 생각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지시한 대로 안 따라가면 경로를 이탈했다고 꾸짖잖아요. 아유, 대단해요. 대단해. 혼잣말하게 해요. 그죠? 네. 맞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인의 목소리가 있대요. 아내의 목소리와 내비게이션 목소리래요.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네. 사모님 듣고 계실 텐데, 예. 근데 시계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노우, 횡을 가르쳐주고, 내비게이션은 노하우를, 길을 가르쳐주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나침판은 자신만의 북극성, 내가 가야 할 북극성을 가르쳐주는 노화를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계는 사실 속도와 효율성의 원리가 필요로 해서 만드는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나침판은 걸어가는 원리, 시계는 고속도로의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은 시계의 원리도 있고 나침판의 원리도 다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편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침판을 쓰다 보면은 이 길도 들어가 보고 저 길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묵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의 고속도로 시간보다는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나침판에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쭉 계속해서 한 6번은 나침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마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이 프로그램이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건가요? 네, 오늘은요, 전번에 우리 호연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던 그 호연지기요. 네, 근데 제가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호연지기 그게 제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많이 그 반응이 제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네. 충격을 받으신 거죠, 다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팟캐스트 2월 6일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서 오늘 또 하나를 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의미가 축소되어 있는 상태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네. 같은 맹자인데요. 여민동락 이야기입니다. 여민동락. 네. 예.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한 4년 전에 중국 산동성에 갔었는데 요동반도 있고 산동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뭐 거의 한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지 금방 걸려요. 제주도보다 더 가깝죠, 비행기로. 근데 거기가 그렇게 술이 좋고 그래서 공자, 맹자가 다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아. 네, 부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산동대학교 교수들은 봉급이 많더라고요. 옛날부터 그 폭스바겐하고 네. 그 독일 자동차 공장도 있고 지금도 삼성 현대 공장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사는데 그 아주 풍요로운 곳이죠. 생선도 풍요롭고 술이 아주 유명한 술이 많고. 근데 그 맹자는 공자 이후에 한 100여 년이 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0여 년이 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원전 372년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2300년, 2400년 전 한 그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70대까지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96세, 97세 뭐 나이도 여러 살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 연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명확한 거는 이제 공자처럼 산동성에서 태어났고 이 컨설팅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식인이었고 현자였고 그 당시 이제 공자는 그 춘추 시대에 활약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0여 년 이후에 전국 시대에 맹자가 활약했는데 춘추 시대보다 이 싸움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경쟁이 더 치열하고 나라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질구레하고 시시콜콜한 걸 다 물어보는 거죠. 이제 군주들한테. 그래서 이제 맹자 이야기는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답하는 말투인데요. 굉장히 맹자가 간결하고 또 고리타분하지도 않고 아주 신선하게 답을 탁탁 줘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면이 있고요. 그 어떤 면이 우리 뭐죠? 친절한 네. 근자씨인가?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런 말투가. 그러니까 뭐 도록 논리적인가 하면서도요. 네. 말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요. 됐고요. 이렇게 차갑게 끊는 데가 가끔 있어요. 진짜요? 그 한문으로 말하는 거죠, 물론. 됐고요. 뭐 그래서 참 그 맹자를 많이 읽은 사람하고는 대화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말 상대가 안 되면 딱 잘라버리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매몰차인데요. 못됐다. 근데 이제 못된 게 그 중심이 뭐냐면 나침판에 얘기를 할 텐데 그 사람의 잣대는 백성과 민중을 정말 원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화가 안 하고 이게 엉뚱한 대화라면 뭐 대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스카우트 하려고 맹자 공자 이럴 때 뭐 공자는 제자가 3,000명이고 한 번 다니면 뭐 200명, 300명 단위로 다니는데 그 사람들 모시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도 모시겠다고 막 집으로 찾아오고 그래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왕이건 뭐건 없어요. 맹자는 아주.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요 전화 연결을 하거나 얼굴 안 보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매몰차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얼굴을 맞대면요. 그 매몰차게 하는 것도 사실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우리가 호연지기를 제가 방송을 먼저 했던 이유가 맹자 중심에 맹자한테 자꾸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고 차갑게 권력을 외면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답 딱 그래요. 내 중심에 호연지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 의를 축적하고 그것이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지
권력을 따라다니는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이 선거 시절이고 그래서 네. 맹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기만 되면요 자꾸 오뎅을 먹게 돼요. 막 자꾸 이 봄인데 겨울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 자꾸 오뎅 먹어요. 돌아다니면서 오뎅을 이 서민들하고 영등록한다고. 그런 의미요? 예. 그래서 이게 자꾸 텔레비에 자꾸 나오니까요. 오뎅 먹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근데 네. 그게 여민동락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워왔구나를 네.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이분들이 자꾸 안 가던 곳을 가요. 그래요. 바쁘고 갑자기 노숙인들한테 밥 퍼서 주고 그리고 자꾸 시장에 나타나시고요. 주로 오뎅을 먹어요. 주로 오뎅을 먹어서. 근데 그게 여민동락이나 그거예요. 그게 맹자가 얘기했던 맹자가 그러면 다 여민동락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안 읽던 소설로 많이 읽잖아요. 네. 맹자. 그리고 이제 번역된 걸 쭉 읽기 때문에 이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글로 쭉 읽었어요. 한자가 아니라.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분이 얘기하는 여민동락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민동락이라고 하면 뜻은 가장 간단하게 백성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함께한다. 네, 이런 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오늘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제가 꾸며왔는데 음악을 좀 배경으로 깔아주시고요. 근데 한자를 얘기하면 네. 여는 이제 함께할 여자잖아요. 네. 위드라는 뜻인데 그 한자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밑에 밥상처럼 테이블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위에 양쪽에 있는 게 손이에요, 손. 손을 잡고 뭔가 가운데 있고 이게 기구인데 뭔가 이 갑골문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제 손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같이 뭔가 위드라는 뜻이에요. 예. 민은 이제 우리 이제 알고 있는 민이고 백성민. 예, 그다음 네. 동락인데 같이 한다는 뜻이죠. 네. 근데 즐거움을 같이 한다. 락자가 이게요. 네. 이 갑골문 이거 뭐냐면 그림을 원래 보면은 그 아래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네, 나무 목자 거기에 있어요. 나무 목자 위에다가 장구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장군가요? 예, 그 가운데 백자가 있죠. 네. 그게 이제 나무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실이 있잖아요. 네. 장구 같은 그것을 이제 나무에다 올려놓고 치는 거죠. 전 중국에 가면은 결혼식 때 이거 만져봤어요. 우리랑 비슷한 거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민중하고 같이 장구 치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장구만 치는 거냐. 근데 흔히 요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CEO들 강연 가서 이 얘기하면요. 자기 여민동락 한대요. 직원들과 함께. 예. 한 달에 한 번씩 맥주 마시고. 직원들 싫겠다. 그거예요, 포인트. 예, 거기가 가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거든요. 남자들한테는. 우리 직원들은 다 합니다. 예. 손 딱 잡고. 자네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기획실장이야. 그게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여민동락이 아니라 은근히 거기서. 그리고 여자 직원들한테는 술 따르라고 그러고.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민동락이냐. 그래서 맹자가 얘기했던 진정한 여민동락을 오늘 한번 대화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자로 된 부분인데요. 제가 좀 한번 소설처럼 꾸며왔습니다. 그래서 붉은색만 이제 황색을 제가 칠해온 부분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맹자가 하루는 제나라 성왕을 만나 물었습니다. 어떤 신하에게서 들으니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왕은 얼굴이 벌개지며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유행가입니다.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음악이란 가곡이나 유행가나 원리는 같으니까요. 그런데 혼자서 음악을 즐기는 것과 남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그야 여럿이 즐기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즐기는 것과 몇 사람이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즐기면 좋던데요. 제선왕도 맹자의 말에 말려들었습니다. 맹자는 신이 나서 거침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왕께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모두 얼굴 찡그리며 머리 아파하면서 왕은 저리 좋아하는데 우린 사는 게 먹고라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왕께서 홀로 음악을 좋아할 뿐이지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왕께서 음악을 연주하실 때 백성이 모두 좋아하며 왕께서 오늘도 건강하신가 봐. 오늘도 이런 좋은 연주를 하시잖아? 라며 좋아할 정도라면 이것은 왕이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왕께서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신다면 천하의 왕이 되실 겁니다. 또 왕께서 사냥을 나가는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좋아서 벙글대며 우리 임금 다행히 건강하신가 봐. 어쩌면 저리도 사냥을 잘하실까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백성과 함께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며칠 뒤 제선왕이 다시 맹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왕도 정치를 할 수 없나 봅니다. 저는 말입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재물 좋아하는 것을 백성과 함께 하십시오. 떠나는 사람이 언제나 임금 창고의 곡식을 가지고 떠날 수 있고 그대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임금 창고에 곡식을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있는 그 연못에서도 같이 놀고 정원에서도 같이 놀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게는 또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를 좀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여자 좋아하는 것을 백성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시집 못 간 처녀와 장가 못 간 총각이 없게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재밌죠. 근데 이게 네. 이게 힘들어요. 이 사람 왕이 참 대화가 통하는 왕이거든요. 대화 네. 안 통하는 왕도 있어요. 근데 유행가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원이라고 알잖아요. 우리 무협지 읽으면 중원이라는 것이 그 중국의 황하강과 북쪽에 그다음에 아래쪽에 양자강 그 사이 벌판을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중화예요. 이제 제가 중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중심이 세계 중심이 거기라는 생각이고. 그렇죠. 중화 사상이라고 그다음에 얘기하죠. 이제 중화 사상이라고 그러고 화이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화이 화는 사상. 이제 중화할 때 화자고 이는 오랑캐 있자. 예. 그러니까 중국인 그 중원에 있는 생각과 사상, 음악, 문화, 색깔, 그 붉은색, 자금성에 있는 황금색 이것이 아니면 다른 문화가 있다, 다른 상대가 있다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중국이 아니다예요. 뭐냐면 중국이 아닌 것은 다 오랑캐예요. 네. 미국이건 뭐건. 그렇죠. 그러니까 변두리는 오랑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유행가를 좋아한다는 이런 말도 같은 경우는요. 네. 대단한 왕이죠. 벌써 왕의 자세가. 마지막에 이걸 잘못 해석하는 책들이 많아요. 제가 좀 잘못 읽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 좋아하는 것을 백성과 함께 하십시오. 요것만 딱 떼어가지고 이거 백성과 뭐 여자를 이거 큰일 납니다. 그 얘기 아니라 홀로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결혼할 수 있게끔. 네. 짝을 다 맺어주고 여기 뒤에 나오는데 그 문장만 나가지 뭐 이렇게 보면 검색해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시집 못 간 처녀와 장가 못 간 총각이 없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이걸요. 네. 요즘 우리 사회의 상황과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네. 요즘 우리 청년들 3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거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집 못 간 처녀와 장가 못 간 총각이 없게 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좀 넉넉해져서 네. 처녀 총각들이 마음껏 연애하고 마음껏 결혼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예. 태평성대 만들어달라. 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결혼 못 하잖아요. 지금 결혼 못 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맹자가 하는 얘기가 결혼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도록 세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게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숙대생들 참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 아직 특정 학교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모든 대학교 밑에 그 식당에는요 대부분 그 학교 학생들이 저도 이제 뭐 서빙을 했지만 대학 다닐 때 저희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빚쟁이가 되잖아요. 일단 빚을 안고 시작하는 거죠. 예.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못 내니까. 2-3천만 원 막 이렇게 빚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상상도 못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서울 시내에서 전세 얻으려면 뭐 1억, 2억 이렇게 필요한데 장가를 갈 수가 없죠. 집을 못 구하고.
그런 빚을 진 상황인데 1억 2억 저축한 상황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맹자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 혼자 여자를 즐기지 말고 정확히 다 모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시집 못 간 처녀와 장가 못 간 총각이 없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로 적용하면은 이제 등록금, 반값 등록금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도 될 것이고요. 그 얘기예요. 이걸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게 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나침판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북극성을 딱 인간이 갈 바를 딱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그 시대별로 다양하지만 정말 나침판처럼 인간이 사는 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라 이걸 맹자가 다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은근히 뭐 술자리에 가서 내가 우위를 술값 탁 내면서 이거 봐라 우위를 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요 맹자 생각은 사장의 위치가 아니라 사원의 위치예요. 사원의 위치에서 백성의 위치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문장이 나온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가장 귀한 것은 백성이다. 그 다음이 사직이며 이 사직이란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여기 사직공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조상들이죠. 그 로마 교황청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이라는 거죠. 백성 다음에 그 어떤 정신적인 체계,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요. 가장 가벼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유. 어마어마하죠. 어유, 불손한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얻게 되면 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의 마음에 들게 되면 죄우가 되고, 죄우의 마음에 들게 되면 대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 사직단도 헐어버리고 그 제후도 헐어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손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신하가 자기 임금을 죽인다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맹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예. 인을 해치는 자는 도둑놈이요. 의를 해치는 자는 잔악한 놈이다.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자의 여민동락에는요 혁명 사상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중과 함께하고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건요 그냥 여민동락을 권하는 단계가 아니라 임금을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네. 단순히 신하가 임금을 죽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가 옳은 일입니다. 그건 틀린 일입니다가 아니라 네. 어떤 임금이기에 신하가 죽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을 해치는 임금, 네. 의를 해치는 임금은 예,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여민동락과 연결돼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한 2,300년, 2,400~500년 전 사람인데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게? 맹자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발로 채이죠. 제선왕 앞에서 듣고 있던 제선왕은 모골이 송견했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말을 대한문 앞에서 하긴 쉬워요. 학생들 앞에서 얘기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군중을 상대로 네. 많지 정의로운 상황에서 멋있게 마이크 잡고 뭐 전학년이야 이러면서 손을 올리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앞이라든지 떳떳하게 아니면 독재자 앞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건요. 혁명이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죠. 잘 해라. 예, 그렇죠. 민중혁명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여민동락의 정치를 제대로 실천하라는 압박이죠. 이게. 와. 근데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네. 제선왕이 이 맹자의 말을 첫 번에 탁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뭐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습니다. 맹자의 말을. 예. 이게 뭔 소리야? 옳은 일이냐고 물었는데 왜 이런 대답을 하지? 처음에는 갸우뚱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강조하는 것이 게다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 인의 세계였거든요. 네. 인, 어질인. 그 공자가 강조했던 건 어질인이었는데 그 패러다임을 의로 바꿔버려요. 네. 라이처스니스로 이 사람이.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던 인의 자리에 의를 다 집어넣어요. 아까 우리 저기 호연지기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얘기했던 호연지기도
그것도 이제 그 2월 6일 날 팟캐스트에 우리가 얘기했던 호연지기도 의의를 쌓아야지 적선하고 집의, 콜렉팅 라이처스니스 그것이 이제 호연지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맹자라는 분이 이 여미동락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가정 속에서는 부부가 화평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곡식을 같이 나누고 그런 거지만 정치 속에서 여민동락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백성과 민중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상이 군주들에게 참 먹히기 힘들었지만 지금도 필요하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잊혀져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뽑았어요. 오늘 무엇을 얘기할까.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그 시대 사람들한테만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지금 현실에 갖다 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얘기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지난주에 저희 이제 선배님 되시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조희연 교수님이 이제 교육감으로 뽑히셨어요. 네. 저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예비 선거가 같이 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이분의 이야기가 저는 이제 조희연 선배를 아니까 정말 여미동락 하시는 분이에요. 즐겁게. 그리고 늘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고 하면은 제가 몇 번 이렇게 같이 이제 일하면서 뵈면은 아니 길거리에서 만나재요. 대한문 앞에 쌍용 해직자 앞에 이렇게 스티로폴 풀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커피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거기서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몇 시에 김 선생 와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어요. 자꾸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게 여민동락이에요. 그러니까 조희연 교수님이야 워낙 예,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예, 예.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다음에 네. 이제 6월 4일인데 네. 저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할 얘기입니다. 방송으로. 이건 뭔 얘기인가요? 이게 네. 진짜 근데 조희연 선배님이 당선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감동적인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올 수 있는 그것이 여미동락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면서 일주일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을 못했잖아요. 다음 주에 뭘 한다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1시간 채우는 것이. 근데 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민동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민동락을 하려면 어떻게 네.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네. 일상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안 가던 곳에 가지 말고요. 네네. 그냥 일상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지. 네, 그냥 평소에 계속 만나고 얼굴 부딪히고 얘기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요? 게스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아유, 교수님?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묻기만 하면 답을 다 하세요. 예. 근데요, 이거는 네. 교수님 아마 저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조합원분들과 청취자분들도 평소에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꼭 선거 앞두고 우리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우리가 이제 자존심 상해했는데 그래서 네. 우리도 못해요 제대로. 어떤 역사를 변혁시키는 사람들도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상하 구조이고 이걸 완전히 깨쳐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일상성인데 네. 첫 번째가 대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얘기를 계속 얼굴 맞대고. 그렇죠. 이 맹자라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 나라의 왕들과 또 제자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아고라에서 다 대답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다 대화록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화록이죠. 그러니까 네. 강론이나 설교가 아니라 그냥 대화하면서 뜨끔할 정도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알짱을 딱딱 던지는 거예요. 정확히 바둑알 놓듯이. 헛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경전도 그래요. 수돌이란 그렇죠. 제자와 대화하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자기 소리보다도 남이 악기 소리를 끊임없이 눈빛을 나누는 오케스트라처럼
마음으로 대화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남의 소리를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계속 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상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늘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정말로 상대방을 경청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개콘 보세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방송이 개콘 같아요. 네. 제가 보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저희 집에 TV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콘을 위해서. 개콘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불편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우, 네. 안 편해. 네, 끊임없이 술 먹게 하기 위해서 네. 못 가게 만들고. 편하게 있어 하는데 안 편해. 이렇게 하면서 막 딱 소주 한 잔만, 오늘 딱 한 잔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거든요. 그 자크 데리다는 뭐라고 했냐면 환대란 없다고 했어요. 환대란 없다. 환대란 없다. 자크 데리다가 이제 얘기했던 건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주류가 아닌 루저들 이런 얘기를 할 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환대를 한다고 하지만 환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디아스포라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디아스포라 한 5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결혼 이주자, 그다음에 그 결혼 이주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세트민들, 북한에서 내려온 네. 사람들, 그다음에 외국인,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중심이 안 된, 더 마지널라이즈드 된 사람들이에요. 주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불편해를 만드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말을 배워라. 안 나오면 뭐 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동화시키려고, 우리 중심으로. 그 회사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처럼, 그래서 이제 자크 데리다는 자기 경험으로 이 자크 데리다가 원래 알제리피가 있거든요. 불란서 국적인데요. 예. 그래서 데리다가 원래 축구 선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제리에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알제리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자랐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본국에 가서 불란서 가서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또 갔더니. 지금도 사실 프랑스 내부에서는 그 이민자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습게 보는 거죠. 네. 알제리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일대학교 가서 대접을 받죠. 미국 가서. 불란서 본토에서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다가 정말로 그런데 그걸 철저하게 평생 그런 환대받지 못한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데리다가 사실 굉장한 석학이고요. 그러게 엄청난 말씀해요. 철학자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예. 환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요, 굉장히 예. 의아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책인데요, 자기 체험에서 내온 거예요. 그때로. 그러니까 사람들 물으면은 이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묘지가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요 세 개로 모든 걸 체킹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름 들으면 어느 족속인지 알잖아요. 어디 출신인지. 그 다음에 묘소가 어딨냐, 아버님 묘소나 고향이 어딨냐. 그래서 그걸로 벌써 차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문씨요 또는 어디 김씨요 뭐 이렇게 묻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출신이냐고. 그렇죠. 지역 출신을 묻잖아요. 예, 지역 그리고 출신.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나 어느 학교 출신이냐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학벌이죠. 얘기하죠. 어느 학교 그 출신이냐고. 물음 자체가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고 환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대가 있게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환대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불편의 코미디처럼 자기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끊임없이 조심하고 오히려 모시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과 게스트라는 손님이라는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호스트와 게스트의.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원어가 나와요. 이제 제가 지금 나중에 한번 이 책을 따로 해야 되겠다. 또 한다는 네.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 호스트라는 원래 의미에는 땅이라는 뜻이 있고 또 겸손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밀러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원래 의미대로 그 게스트를 모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그야말로 영원한 환대란 있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여민등록과 통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일상성, 아까 얘기했었던 일상성. 그러니까 끊임없는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심하고, 그것들이 강요되지 않도록.
저는 왜 문득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을 또 반성하게 되니까요. 저도 반성합니다. 제 별명이 뭐였냐면요. 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산만한 배려였어요. 예? 산만한 배려. 산만한 배려. 그냥 주변인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쓸데없는 배려. 이런 말하고 똑같죠. 제 친구들이 산만한 배려인데. 이현우 선생님은 김은규 교수님을 만약에 천사가 있다면은 김은규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아니요. 그분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엔젤, 김엔젤. 아니,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끊임없이 상대방을 산만하거나 쓸데없거나 자기주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데리다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듯이 해체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체주의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차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끄러지면서 계속 오늘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연기되면서 그게 차연의 연이거든요. 연기되면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그걸 차이가 생긴 게 시간이 흐르면서 미끄러지면서 또 차이가 생긴 걸 그렇죠. 차연이라고 하는데 이 남을 대접하고 환대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민동락을 정말로 실천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해체하면서 다음 주에 뵐 때는 또 이분이 뭐가 필요할까? 그걸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닐 때는 여민동락이 아니라 이민독락일 것 같아요. 이민독락. 그러니까 민중과 떨어질 독락, 혼자 좋아하는 거. 근데 우리 문화는 이 독락이 많은 것 같아. 혼자 좋아. 혼자. 남들이 괴롭든 말든 상관없이. 대화도 안 하고, 네. 공부할 때 칸맥이 딱 쳐놓고 자기 혼자 공부해. 토킹 어바웃 이치 아들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이게 아니라 혼자만 공부하고 혼자만 성공하고. 그래서 왜 최근에, 네.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볼펜 따그닥거리는 소리 신경에 거슬려요. 네. 또는 신발 슬리퍼 끄는 소리 신경에 거슬려 이러고 말을 안 하고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잖아요. 메모지로 심지어. 네네. 그래서 온통 소통이 절대 되지 않는, 하지 않으려는, 네.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사람들과 엄연히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씀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화면으로도 이렇게 보는데 끊임없이 이제 댓글들 올라오잖아요. 네. 끊임없이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것도 여민동락인데 우리 비단 맹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성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은 선생님을 2013년 작년 2월달에 댁에 가서 방송을 제가 만들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제 이름 김은교하고 이제 시인 고은 치시면 이제 영상이 뜰 겁니다. 1시간짜리 프로를 제가 댁에 가서 만들었는데 그때 고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고은 선생님 얘기를 그냥 영상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요. 진리는 변방에서 태어나요. 예수는 나자렛의 사람입니다. 나자렛이라는 곳은요.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람을 모은 곳은 갈릴리 아닙니까? 고기나 몇 마리 잡던 천덕꾸리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공자는 어린 세습에 무당에 사생하였죠. 그냥 세습무당에 사생하였어요. 석가의 나라 카필라바스투는 조그만 성읍국가였어요. 아주 원시공동체 추장체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자나 이 석가나 예수나 이런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과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 기어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슬픔이란 이런 걸 낮은 사람들과 같이 기어가면서 거기서 지식이 아닌 위지덤, 삶의 지혜가 눈쳤다는 이런 얘기시겠죠. 고은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이제 선불교를 많이 공부하셔가지고요. 시적으로 이렇게 톡톡 시예요. 말씀하시는 게 다.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짧게 얘기하셨지만 석가의 나라도 카필라바스투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보셨어요? 여기? 아니요. 여기 가보고 싶어요. 여기 왜 가보고 싶으세요, 교수님? 가보고 싶어요.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런 정신이 태어난 곳이. 네. 저는 사실 불교 신자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네네. 이쪽으로 이제 주재원 나간 남편을 따라서 간 친구가 있어요. 네네. 이 친구도 이제 불교 신자라서 그런 마음으로 인도를 갔는데 정작 그곳은 불교의 나라가 아니라 힌두교의 나라랍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도 그렇거든요. 기독교도 지금 얼마 전에 이집트 성지 순례가 있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성지라는 개념, 지금 얘기했던
카필라바스트. 저도 이제 이거 검색해가지고 사진을 봤더니 많이 관광지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이나 여기도. 네. 거기에 없다는 것이죠. 네. 단팥빵에 단팥이 없고, 안꽃빵에 안꽃가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정한 성지의 의미는 뭐냐면요. 네. 이 석가나 이 맹자나 이런 분들이 찾았던 의의 세계가 있는 곳이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성지는 오늘날의 성지는 강정이나 용산 철거민이나 정말 이 쌍용 해직자가 있는 곳이나 밀양이나 이런 곳이 성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석가나 예수님이라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겠죠. 예, 맹자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양형하고 만나서 굉장히 많이 싸울 겁니다. 네. 왜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왕이란 사람이 뭐 하느냐. 뭐 합니까? 네. 혼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네. 됐어요. 뭐 이러고 가버린다든지, 이 맹자, 그런 분들이 계신 그런 분들이 아파했던 곳이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제화되고 상업화되고 관광지가 된. 네. 물론 그런 곳에 가면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정말로 예루살렘도 가보고 싶고, 카필라바스트도 가보고 싶고, 산동은 제가 가봤고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 김은교 교수님은 네. 대부분의 일상을 성지에서 보내신다던데요? 아니, 놀아요. 저희 대학교 때 라이브러리에서 살았거든요. 네. 네. 1980년대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요. 네. 이태원에서 제일 큰 고고장이었어요. 아, 진짜요? 예, 라이브러리라고 아주 큰 고고장이 있었어요. 그런 열정적인 젊은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정말 낮은 분들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시간, 성지를 찾아다니신다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성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불교도 그렇죠. 이 불교의 자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자비. 예. 예. 이게 연민동로가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자자, 이거 한자를 제가 라디오 방송이 여기 좀 힘든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여러분이 일단 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써놓으시면 어떨까. 이게, 그 마음 심자가 있고, 거물 연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거물 연자가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이 거물 연자 이런 것들은요, 천자문에서 블랙이 아니에요. 영어로 블랙이 아니라 딥이에요, 딥. 딥. 네. 깊다. 깊으면 까마득하잖아요. 네. 아마득하고 색깔이 안 보이는 단계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기쁨을 나누는 거야. 이 자자가. 기쁠 자자. 이건 아주 기쁘고 아주 슬프고. 왜 바다도요. 네. 우리가 흔히 바다가 푸른빛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심해는 검푸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고 그다음에 자비의 마음 할 때 비라는 마음 이게 또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존재에 대한 자기와 다른 것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슬퍼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과 공감하고 공존하는 것이 그 자비죠. 불교에. 네. 이게 진정한 여민동락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예수 얘기하는 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가포 눈누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포 눈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되면 자기 선언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정치하겠다. 네. 예수의 첫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이걸 안 지켜요, 가포 눈누리. 이거 예수님이 가포 눈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지어낸 거예요. 제가 하면 읽어주세요. 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예, 이걸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이게 성경 구절에 써 있거든요. 이대로 안 한다고요. 혹시 이거요. 예. 목사님들은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저는 근데 이걸 그대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좋죠.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이걸 마음에 새기신 목사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근데 어쩌면요. 진짜 석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석가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공자님의 마음대로 하려면요. 교회나 학당이나 절이 커질 수가 없어요. 자꾸 나눠줘야 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축적을 할 수가 없. 그럼요. 축적을 하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네. 나누지 않고. 근데 정말 아까 얘기했던 불교에 나오는 이 자배의 마음이나 예수님이 얘기했던 가포 눈물이나 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런 것이야말로 여민동락의 마음인데 이것이 오늘날
종교계뿐만 아니라 학자뿐만 아니라 정치계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오면서 야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가장 마음 아픈 게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이거 뭐 하실 적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문 선생님. 경제민주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제 잊어졌어. 이게 잊혀진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야 이게?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조차도 안 하십니다. 예. 이 경제민주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민동락에 가까운 시도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고민들이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제민주화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만큼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너무나 뻔히 알고 그걸 이용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놓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싹 닦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동문서답을 해요. 맹자가 얘기하면요. 왕들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그 맹자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코미디 같아요. 이렇게 뭘 물어보면은 경제민주화 왜 안 하십니까? 이러면은. 네. 그게 뭐죠? 뭐 이렇게. 그건 맹자 속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 얘기 아닌가요? 교수님, 뭔가 잠깐 착오 이루시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그 맹자가 했던 절실한 여민동락. 그 여민동락은 단순히 맥주집에서 맥주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인의의 정신을 가지고 공자를 맹자가 어떻게 보면 완성시킨 거예요. 공자가 다 얘기 못했던 인의 사상에 의를 추가함으로써 여민동락한다는 건 인과 의를 가지고 같이 세계를 만들어가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될 때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공자의 생각이.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여민동락 경제민주화, 여민동락 경제민주화, 여민동락 교육민주화, 여민동락 반값 등록금, 여민동락 비정규직 폐지 이런 걸 한번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해 봅니다. 우리 시대의 맹자가요. 네. 박 대통령을 만약에 만난다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맹자께서 만난다면 만약에. 아유, 됐고요. 그럴 가능성일까요? 이게 이제 대화해야죠. 대화가 될까요? 아니요, 대화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지. 그리고 우리 시대 현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막 만나고 그랬었는데,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노빠라는 단어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막 김용옥 씨 만났잖아요. 도올 김용옥 씨 만나가지고. 근데 막 무시하고, 김용옥 씨도 무시하고 이러면서 대화했잖아요. 저는 그때 텔레비에서 그걸 보면서 김용옥 씨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를 영상으로 보면서 오늘날 맹자와 김용옥 씨는 맹자답다고 얘기하기는 좀 지나쳤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자들과 대화하자고 했던 그 제자백가 시대, 네. 춘추 전국 시대를 보는 듯한 그 현자들에게 지혜를 좀 그런 노력이 좀 정치하는 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이 국민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때는 몰랐던 거지요. 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국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지난 5년간도 국민과 대화하지 않으셨고요. 네네. 거짓 대화를 하셨죠. 꾸며진 사람들과. 네네. 지금은 아예 일방적으로 혼자 전달하고 끝내버리잖아요. 네. 문희정 아나운서님 대단히 저도 발음이 좀 셌다고 발언이 좀 셌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맹자가 양해왕이라는 부분하고 찾아갔는데 이 양해왕이 참 재밌어요. 질문도 잘하고 그러는데 갔더니 연못가에 고니와 사슴 갖가지 짐승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양해왕이. 근데 이제 맹자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양희왕이 현자들도 저런 걸 잘 즐기냐고. 맹자가
현자는 이걸 잘 즐깁니다. 현자라야 진짜 이런 걸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잘 즐기는데, 이런 걸 갖다 왕만 혼자 즐기면 안 되고, 같이, 더불어서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사람이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백성들의 노역으로 이제 연못도 만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혼자서 논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거기서 놀게끔 어린이 공원처럼 예를 들면 그렇게 자기만 논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곳을 영소는 연못소자 써가지고 아주 영험한 연못이라고 해가지고 사슴과 물고기와 함께 백성들이 같이 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왕은 자기만 즐기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그래서 만약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저런 연못, 저런 아름다운 새, 저런 짐승들이 있다 한들 내가 즐길 수도 없고 그냥 저것들과 함께 그냥 왕아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건 왕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양희왕한테 해요. 어휴 대놓고. 역시 용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참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할 얘기를 정면에서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오늘 한번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맹자의 중심에는 꼭 물어보면은 왜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제자가 물어보면 나 호연지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자가. 네. 겁 없는 거예요. 의를 모았기 때문에 겁 없이. 그래서 맹자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이 부분을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좀 음악도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에 이 사마천이 여러 이제 인물들을 이제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게 맹자 순경 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맹자를 평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정말 맹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맹자가 얘기했던 건 정말 동락에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즐기는 것이고 이를테면 철저하게 민본사상이죠. 민본사상. 네, 민본사상. 철저하게 민본사상이지 여민농락이 사장중심 사상 아니면 교수중심 사상 억지로 술자리에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연못 하나를 만들어도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가 정말 세세하게 모두 다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냥 가서 오뎅 먹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오뎅 먹고 이렇게 연극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꾸 오시면은 그 시장 상인들 불편하시다고요. 그러게 맞아요. 저 진짜 뭔가 그분들의 삶에 대한 자 그러면 우리 사마천이 사기에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각국들은 바야흐로 합종 연행을 통한 싸움에 힘쓰고 전쟁만을 능사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도 맹자는 요순과 하은주 3대의 성왕들의 덕치를 주장하고 다녔으므로 그의 주장은 찾아간 나라들의 실정과 부합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물러나 만장 등 제자 등과 함께 시와 설을 정리하고 공자의 학문과 사상을 천술하여 맹자 7편을 지었다. 네, 사마천의 사기, 맹자 순경열전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요, 저는 정말 그 맹자, 그 묵자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묵자 한번 해야 되는데. 네, 묵자. 예,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오늘 좀 가볍게 좀 끝낼까 하면서 너무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해요. 혁명 얘기하니까 나는 문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저요? 예. 제가 왜요? 막 무서워요. 오늘 들어다 제가 좀 과격하죠, 교수님.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에. 편하게. 근데 최고의 절정에 이를 수 있었던 거는 일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제 혁명을 보면은 제가 이제 혁명사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있을 때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불란사 혁명이나 베트남 혁명이나 이런 게 보면은 일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 중심이 아니라
그 메이지 유신도 그러면 뭐냐면 이제 요시다 쇼잉이라든지 이런 그 지식인들이 그 민중과 일체가 됐을 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이제 동학농민 전쟁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갑신정변이 일으켰던 김옥균이라든지 그쪽 그 지식인들 파들과 물론 동학혁명의 리더 그룹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손을 잡았다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역할하는 쉽게 지식인들이 같이 자기가 했던 역사적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고 또 같이 그 백성들과 민중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공간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라디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라디오 방송 이제 발터 베냐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EH카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국민 TV가 EBS도 아닌데 수많은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인문학 강좌도 하고 네. 정책 토론도 얘기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맹자가 바라던 바로 그 대화의 세계 여민동락을 하려는 인의 그 여민동락 혁명적 여민동락을 하던 그 세계를 그 이 국민 TV에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여민동락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진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합원 분들이 사주시고요. 여러분이 방송을 만드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작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제가, 방송을 만드는 제가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좀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제 반성의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교수님. 그래서 그 맹자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뭐 연목구어, 그다음에 50보 100보, 그다음에 전번에 말씀드린 호연지기, 그다음 오늘 얘기했던 여민동락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우리가 너무 좁게 알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여민동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이 있고 이 세상을 가리키는 우리가 얘기했던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네. 정말 아까 얘기했던 자크 데리다처럼 수많은 문제들을 다 포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북극성을 향해서 가는 북자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또 남극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간이 이게 저는 뭐 그쪽이 아닙니다. 남극성이든 하여튼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이 맹자가 제시했던 그것이 여민동락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김은규 교수님 저희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